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미래 시작을 했는데 사무총장한테 얘기하셨어요. 오전에 지역공천에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됐던 부분, 여성이나 청년 이런 부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한 도그마를 가지고 공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확고한 어떤 방향은 갖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그 과정에서 많이 귀 기울이고 그걸 반영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이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그 젊은 인재들을 많이 제시하고 국회를 보낼 수 있는 공천이 뭐 국민들께서 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저도 거기에 수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시스템 안에서 좀 구현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몇몇 지역에서의 국민 추천제라든가 공모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비례에서도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머니투데이 박상곤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구 할정 따라 지역구 한석은 늘고 비례가 한석이 줄었잖아요. 원내 다양성을 챙기자는 취지에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걸 저희가 동의해 준 것은 사실 그 한석이 늘어나고 그 전국 이런 비례가 줄고 이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가 나는 협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승적으로 더 이상 선거구 협정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더라도 빨리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면서 정치를 하면 국민들께 피해가 가죠. 위원장님, 파이낸셜스 안녕하세요, 기자님. 비례대표 얘기해서 추가로 질문 건데, 신윤계 현역 불패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스펙트를 넓힐 수 있냐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계 현역 불패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지금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역에서 저희가 재공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다 정치 베테랑이시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단 현역으로 살아남았던 사람 숫자가 적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선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상으로 볼 때 현역들이 더 경쟁력을 갖거나, 그리고 경선에서 이기기 좋은 구조죠. 예를 들어서 몇 선 넘어가면 근데 지역에서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선들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거다. 결과 다 그런 것이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오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을 이끌면서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개별적인 공천에 자주 뭐 시스템을 통해서 개입해서 그걸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바로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또 그게 공천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스템을 그대로 맡겨두고 끝까지 그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것, 시스템에 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막아주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더 저는 장기적으로 국민들께서 평가할 만한 공천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비례 공천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500m 주시고 있는 100년 만에 민주당 사범이 바뀌어서 아프다고 하는데 성사를 안 하시겠어요? 저는 대단히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말은 어제 진보당 윤희숙 대표께서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석밖에 없는
그 위헌정당,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냥 레토릭이고 허세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구에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위헌 종북 이석기 정당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희화화시키고 망가뜨려서 숙주로 내주는 대가로 자기 자신의 형사 문제에서의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 당권을 받는 음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는 원내 제1당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는 국가에 대단히 해로운 거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해로운 거래를 무산시키고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 뿐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도 절박함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꼭 이기라라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전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를 비판적으로 비판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전 대단히 두렵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사실 민주당이 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렸습니다. 50분이요. 주말 사이에 그 앞에서 분실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반발도 서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천이 정말로 공천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시스템을 선택했는데 A를 선택한 것이 B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보다 나은 결정이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되짚어 보면 차라리 그때 B를 선택할 것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천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다 훌륭한 분들이 모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상 지금 저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되니까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본인 굉장히 인생을 걸고 도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하시고 수긍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내에서 그 이의도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입장이 표명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의 제기와 그 이의에 대해서 이에 결정하는 것도 시스템 공천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대정원 관련해서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강제강대치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비대위 내부에서도 여당이 약간 어떤 타협의 여지를 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위원장님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입장 변화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변화라고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